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받기. 집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빵 사 먹듯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돈이 더 부족할 가능성이 크지.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대출은 주택 구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몰라. 꼬박꼬박 월급을 한 번에 모아서 집을 사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거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서울은 이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대. 중위 가격이란 그 지역의 가장 저렴한 아파트부터 가장 비싼 아파트까지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뜻해. 대구는 얼마일까? 2020년 5월 기준 대구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2억 8천만 원에 육박해.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2억 7,991만 4천 원, 중구가 4억 7,100만 원, 수성구가 4억 1천만 원. 제일 저렴한 구가 북구였거든. 이 북구가 2억 750만 원이었어. 대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15년 3월 2억 167만 4천 원을 기록하면서 2억 원대에 들어섰거든. 이후 지속적으로 상향세를 보여왔어. 대구 아파트 중위 가격은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에서는 인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얘들아, 이에 반해 대구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 결코 높지 않아.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대구 지역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356만 원이었거든?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했어. 전국 평균 3,647만 원을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 인근 계산기를 돌려보면 연봉 3,356만 원의 실수령액은 월 249만 원이거든?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대구 중구의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려. 야, 근데 막말로 대구 모든 근로자 평균이 3,356만 원이라면서.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2030 젊은 세대가 이거보다 더 잘 벌겠냐고. 안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대출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 어쨌든 지금까지의 부동산 패턴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을 보였단 말이야. 계속 강조하지만 월급을 모아서는 우리가 살 집은 없어. 근데 미친 짓이야. 이게 그럼 어떤 대출이 좋을까? 대구에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만한 것도 없어. 이게 만 30세 이상 혹은 신혼부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지 않아. 나는 만 28세의 미혼인 상태에서 이 대출을 받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게. 신청 대상은 일단 무주택자로서 이전에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지 않았던 개인이나 부부, 미혼도 일정 조건만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 자격 대상자는 일단 무주택 세대주,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인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혼부부 혹은 두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해.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가 이 대출을 받으려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돼.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에 한 명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거나 직계 존속 중 한 명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대주고 부양 가족 중에 형제 자매나 혹은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명을 계속 이제 부양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나는 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전에 외할머니랑 둘이서 살았었어. 내가 이렇게 대구로 취직을 하면서 대구에 외할머니가 계시거든. 근데 외할머니가 무주택자셨어. 그래서 같이 살 때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를 내 이름으로 바꿨거든. 그래서 외할머니랑 2년 넘게 같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만 30세 미만의 신혼부부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집을 사게 됐었고 집을 사려고 여러 가지 대출들을 조금 알아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직계 존속과 합가일, 직계 존속이 이제 외할머니잖아. 그러니까 이 합가일이 6개월이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출 조건이 됐던 거지. 근데 나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가족이랑 살면서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지만 찾아보면은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아파트를 살아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세대 분리를 하면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조금 알아보면 좋다.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5억 원 이하,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는 인정을 해줘. 만약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면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 주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거든. 근데 이게 신기하게 아까 전에 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만 30세 미만은 적용을 안 받더라고. 나도 이게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모르겠는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3억 원 이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잖아. 근데 만 30세 미만의 부양 가족이 있는 내가 이 대출을 받을 때는 나는 주택 가격이 3억이 넘었었고 전용 면적도 6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대출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확실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들에게 좋은 대출인지 설명을 해줄게. 일단 대출 금리가 대출 희망자의 소득에 따라서 연 1.95%에서 2.70% 수준으로 타 은행 대출에 비해서 아무래도 저렴하다는 거야. 근데 이 디딤돌 대출이 좋은 게 평균 금리도 저렴한데 금리 우대가 굉장히 많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혹은 한부모 가구라면은 0.5%, 장애인 가구 0.2%, 다문화 가구 0.2%, 신혼가구 0.2%, 진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고 해도 0.2%. 이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이 혹시 그 청약 통장 있잖아. 그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그리고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게 12회차가 넘으면 0.2%의 추가 금리 우대 할인을 해줘.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이 만약에 3년 이상이고 중복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있잖아.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이 3년이 훨씬 넘었었는데 약간 좀 비정기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목돈을 이렇게 탁탁탁 넣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가입 기간은 3년이 넘었었는데 이게 36회차를 못 넘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0.2%가 아니라 나는 0.1%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팁이 있다면은 뭐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은데 항상 꾸준히 매달 청약통장에 돈을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하더라고. 생각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해주는 대출 중에서 이 청약기간 또 납입 횟수에 따라서 0.2%의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어쨌든 요거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리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대출 금리에서 0.1% 이게 진짜 엄청난 차이거든. 왜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항상 이제 10년, 15년, 최소 이게 20년 이렇게 장기간 받기 때문에 모이면은 큰 돈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다자녀, 세자녀 이상이면은 0.7%, 두 자녀면 0.5%, 자녀가 하나만 있어도 0.3%의 또 금리 우대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거를 다 이제 적용을 하고 나면은 진짜 저렴한 금리가 나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은 DTI 60%,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어. 근데 LTV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 원, 신혼가구는 2.2억 원, 뭐 두 자녀 이상은 2.6억 원, 이렇게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긴 한데 이 LTV 70%까지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야. 얘들아 DTI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DTI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이 연봉에 맞게끔 얼마의 돈을 빌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한정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이면은 이 3천만 원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를 산정하는 거야. 그리고 LTV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거든. 이거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이야. 쉽게 설명하면 만약 LTV가 40%라면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 3억의 4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이야. 현재 수성구는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40%거든. 3억 집을 산다고 할 때 1억 2천만 대출이 되니까 나머지 1억 8천을 내 돈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디딤돌 대출로 받으면 최대 70%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당장 현금은 없는데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꿀이야.
이렇게 빌린 돈은 매월 갚아 나가게 되는데, 이 갚아 나가는 방식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이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 오늘 이렇게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세제, 금융 지원 혜택이니까 충분히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갭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집이 너무 필요해. 그런데 모아놓은 현금은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을 받으면 나쁘지 않지.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면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집값이 올라갈 땐 레버리지 효과도 볼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나는 내 집 한 채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가되 이게 또 향후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종잣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너희들이 어떤 대출을 받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여력이 되고 조건이 된다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도 한번 고려하기를 바랄게. 얘들아,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